유럽의 좀비가 정말 나타난 걸까?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마인강에서 석양을 감상한 뒤 고개를 돌리면 버스 정류장 옆에서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을 주사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 이 도시는 비싸지만 그런 섬뜩한 경험은 공짜다. 바흐노프 피어텔의 좀비 거리. 유럽의 부유한 금융 중심지 프랑크푸르트 한복판에 처음엔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상한 땅이 있다. 바흐노프 피어텔이라는 곳에서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물건이 대낮에 인도 위에서 경찰 눈앞에서 주사된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는다. 현지인들은 이곳을 좀비 지구라 부른다. 공포 영화 때문이 아니라 비틀거리는 몸, 텅 빈 시선, 그리고 주사기와 약으로 하루를 겨우 버티는 그림자 같은 존재들 때문이다. 그 이름 없는 물건의 거래는 공공연하게 일상처럼 벌어진다. 경찰은 있다. 하지만 지켜볼 뿐이다. 체포도, 질문도, 정리도 없다. 이건 이상한 회색지대다. 규칙도, 관리도 없고 왜 존재하는지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한다. 무력감일까? 타협일까? 아니면 오래된 무관심일까? 바흐노프 피어텔은 도시의 잘 닦인 외관에 뻔뻔하게 생긴 균열이다. 체제 바깥이 아니다. 조직된 침묵이 낳은 직접적인 결과다. 프랑크푸르트는 계속 성장한다. 고층 빌딩은 계속 올라간다. 하지만 그 바로 아래에서는 수백 명이 서서히 사라져간다. 그들이 범죄자라서가 아니라 이제 사회가 그들을 성공 이야기의 일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유럽 최대 금융 중심지 한가운데에 법이 지켜만 보는 동네가 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하루하루 조용히 사라진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실제로 이런 장면을 본다면 멈춰 설 건가요? 아니면 아무 일도 없던 듯 지나칠 건가요? 프랑크푸르트, 합법이지만 여전히 포주와 범죄에 지배를 받는가? 독일에서 성매매는 법적으로 인정된다. 문명화되고 현대적이며 심지어는 인도적이라고 들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프랑크푸르트의 홍등가는 합법이라는 단어가 어두운 현실 위에 얇게 칠해진 페인트에 불과하다. 어두운 불빛 아래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들이 있다. 많은 여성들은 성매매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약을 사기 위해, 금단 증상을 덜기 위해, 또 다른 추운 밤을 버티기 위해 성을 팔아야만 했다. 또 어떤 이들은 포주의 통제를 받거나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 조직에 갇혀야 있다. 목소리도 거절할 권리도 없다. 여기서 합법은 자유를 뜻하지 않는다. 때론 사회가 외면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법은 있다. 하지만 너무 멀리 있다. 당국도 있다. 하지만 너무 얕다. 그래서 이 동네는 절망의 시장처럼 운영된다. 드러나 있지만 구출되지는 않는다. 프랑크푸르트는 진보의 상징일지 몰라도 이곳의 홍등가는 위험한 모순을 보여준다. 법이 충분히 강하지 않을 때 합법은 결국 항복의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살지 못한 자들을 위한 묘지가 있는 곳? 프랑크푸르트 외곽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묘지가 있다. 버려진 태아들이 묻혀 있고 이름조차 얻지 못한 신생아들, 그리고 길에서 죽었지만 아무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무명인들이 잠든 곳이다. 이곳은 비공식적으로 펠트데어 나멘로젠 펠텔 나멘노센, 이름 없는 자들의 들판이라 불린다. 묘비도 생애의 이야기도 없다. 단지 죽은 날짜와 차가운 한 줄, 은백한트, 미상. 이곳은 모든 서비스를 갖춘 것처럼 보이는 도시의 마지막 어두운 구석이다. 첨단 의료, 완전한 사회복지, 명확한 법률. 하지만 그럼에도 조용히 죽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해줄 사람도, 기다릴 사람도, 애도할 사람도 없이. 프랑크푸르트에는 살아있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여기선 죽음조차도 너무 무명해서 아무도 그 죽음을 알지 못한다. 같은 인도를 나누는 두 세계. 프랑크푸르트,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의 도시. 마인강 옆에서 반짝이는 와인잔, 수백만 유로의 촛불 저녁과 재즈 선율.
5성급 호텔에서 수백만 계약을 체결하는 비즈니스맨들. 도시 정형이 보이는 루프탑에서 청혼하는 연인들. 하지만 200m도 차에 걷지 않으면 어둠 속 불 꺼진 거리 모퉁이에서 한 여자가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약 한 번분을 위해 해 뜨기 전 금단을 멈추기 위해. 20살도 안 된 이들도 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인 이들도 있다. 모두 같은 눈빛을 가진다. 길을 잃은, 굳어진, 더는 저항하지 않는. 이 두 세계는 도시의 반대편에 있지 않다. 같은 인도를 나눈다. 여기선 유리벽 펜트하우스가 밝게 빛나고 그 아래 홍등가를 내려다본다. 어둠에 잠긴 부서진 삶들. 금융타워 아래엔 찢어진 침낭 속에 웅크린 중독자들의 몸이 있다. 새벽엔 조용히 구급차에 실려간다. 내일이 되면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프랑크푸르트는 가난을 숨기지 않는다. 그것을 번영의 배경으로 사용한다. 반짝이는 관광 브로셔가 능숙하게 가려버리는 도시 다양성의 일부로.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그런 이중 현실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제 아무도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을 인도의 금간 틈처럼 지나친다. 익숙하고 주목할 가치도 없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아무도 멈추지 않는다. 아무도 자세히 보지 않는다. 그리고 비정상이 풍경의 일부로 여겨질 때 비극은 눈물도 필요 없다. 단지 외면하는 시선 하나, 한 동네 전체를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만드는 침묵 하나면 충분하다. 프랑크푸르트, 약한 자를 위한 도시는 아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한때 전후재건의 상징이었다. 유럽의 선도 금융 중심지로 모든 것이 효율, 속도, 수익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바로 그 과정은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을 조용히 지워버렸다. 임대료는 치솟았고 도심은 이제 부유한 사람들, 해외 투자자들, 뷰와 고급 혜택에 돈을 낼 수 있는 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다. 저소득층은 도심 밖으로 밀려난다. 기회로부터 멀어지거나 거리로 내몰린다. 프랑크푸르트는 발전한다. 하지만 모두를 위한 발전은 아니다. 소수만이 머물고 이름을 얻고 시선 속에 존재할 수 있다.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 놓인다. 은행 앞에서 졸고 기차 정류장 옆에 앉고 쇼핑몰 지붕 밑에서 구걸한다. 매일 그곳에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들을 투명인처럼 지나친다. 노숙자, 중독자, 실패한 이민자들. 그들은 단지 집이나 음식이 부족한 게 아니라 존재할 권리조차도 박탈당한 존재들이다. 모든 것이 최적화된 도시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즉시 불필요한 존재가 된다. 아무도 말로 그들을 몰아내지 않는다. 하지만 침묵, 회피, 그리고 투명인 취급, 이게 바로 사회가 매일같이 그들을 거부하는 방식이다. 잊혀짐이라는 파도가 밀려온다. 집샘도 밀려온다. 프랑크푸르트, 유럽의 선도 금융 수도는 오랫동안 성장과 세계화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매일 수십억 유로가 거래되고 유리 빌딩과 글로벌 회담이 이어지는 그 뒤편에 또 하나의 파도가 조용히 밀려온다. 조용히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파도. 마리아는 한때 간호사였다. 손은 분주하고 다정했다. 예전엔 다른 사람을 돌봤어요. 부마의 솜짐 월부마에. 지금은 그저 누가 나에 대해 물어봐줬으면 해요. 그녀는 속삭였다. 위르게는 공장 노동자였다. 굳은 살 박힌 손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일은 두렵지 않아요. 다만 잊혀지는 게 무서워요. 그는 한숨 쉬었다. 이사는 젊은 이민자였다. 한때는 안전한 삶을 꿈꿨다. 불안정함을 피해 달아났는데 그게 먼저 여기에 와 있었어요. 그녀는 슬픈 미소로 말했다. 그들은 무모하거나 게으르거나 의욕이 없는 이들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모두 하나의 목적지를 공유한다. 문간, 역, 공원의 구석, 집이라 부르기엔 너무도 연약한 공간들. 그들의 추락은 단 한 번의 실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문이 하나씩 천천히 닫히며 시작되었다.
일자리를 잃고 뜻밖의 병에 걸리고 실수 하나가 시스템에서 회복 불가능한 낙오로 이어졌다. 이 도시에선 월세가 매달 오르고 공공주택은 희귀한 특권이다. 재활센터는 포화 상태이고 복지 서비스는 이름만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약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다. 넘어졌을 때 잡아줄 리가 없기에 쓰러지는 것이다. 비극은 이것이다. 아무도 외면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아무도 직접 내쫓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도 손을 내밀지도 않는다. 인구의 일부가 천천히 죽어가는 과정은 재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잊혀짐에서 온다. 조용하고 지속적이며 파괴적이다. 프랑크푸르트는 돈이 부족하지 않다. 도시는 계속 확장되고 더 많은 빌딩이 세워지며 더 많은 투자자가 몰려온다. 그러나 그 모든 물질적 풍요 속에서 한때 도시를 함께 일군 이들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던져진다. 한 사회가 진정으로 문명화되었다 말할 수 있으려면 아무도 혼자 쓰러지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런 상실 앞에서의 침묵을 정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붕괴에는 더 이상 경고가 필요 없다. 이미 시작된 것이다. 돈의 도시, 그리고 사람의 도시인가? 프랑크푸르트 공항, 유럽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허브 중 하나는 단순히 금융, 기술, 상품을 오가는 관문이 아니다. 항공편 안내판과 인파 뒤에는 인신매매, 장기 밀매, 현대판 노동 착취가 얽힌 조용한 거점이 숨어 있다. 매일 수십만 명이 드나들고 수천 톤의 화물이 매시간 통과하는 이 물류 시스템은 지하 운영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위장망이 된다. 여기선 인간조차도 일종의 특수 화물로 취급될 수 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여러 차례 목소리를 냈지만 그들의 외침은 제트기의 굉음과 은행 거래의 딩동 소리에 묻힌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사라지는 사람들,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성매매로 끌려가는 소녀들, 컨테이너에서 곧바로 건설 현장으로 옮겨진 이주 노동자들, 이름도 서류도 말할 권리도 없다. 그리고 너무 늦게 발견되는 사람들, 시신은 해부되고 장기는 사라졌거나 아예 실종된 채 발견되지도 않는다. 프랑크푸르트는 장기를 현장에서 적출하는 곳은 아니다. 그러나 이곳은 차가운 연결고리다. 살아있는 상품 2. 현대 물류의 틈을 타 원활히 이동하는 글로벌 사슬의 중간 지점. 태그가 붙고 라벨이 붙고 추적된다. 그러나 누구도 그 화물 속에 무엇이 있는지 감히 묻지 않는다. 범죄자들 사이에서 이곳이 침묵의 허브라 불리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곳은 수치의 도시다. GDP, 주가지수, 순이익, 모든 것이 계산되고 환산된다. 그러나 이곳을 거쳐가는 생명들도 있다. 살아 있었으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진다. 기록되지 않는다. 이름조차 없다. 숫자로도 계산되지 않는다. 프랑크푸르트는 폭탄이 아니라 무관심으로 무너진다. 프랑크푸르트는 2차 세계대전의 폭격으로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 잔해 위에서 도시가 다시 일어섰다. 강철과 콘크리트, 미래에 대한 신념이 이 도시를 되살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프랑크푸르트는 다시금 무너지고 있다. 전쟁이 아닌 훨씬 더 보이지 않는 적, 바로 무관심 때문이다. 프랑크푸르트의 무관심에는 뚜렷한 얼굴이 없다. 노숙인을 향한 곁눈질에 스며들고 부정의에 대한 침묵 정책 속에 퍼지며 고급 건물이 방치된 이웃 옆에 세워진다. 도시는 여전히 밝게 빛난다. 그러나 그 빛은 사람들이 조용히 공공기억에서 지워지는 냉골 골목까지 닿지 않는다. 가난이 더 이상 사회 문제로 보이지 않고 불편함으로 여겨질 때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보고서를 꾸미기 위한 장식으로 존재할 때 진보는 그저 쉽게 지워지는 페인트 한 겹일 뿐이다. 겉보기엔 아름답지만 실상은 쉽게 벗겨진다. 프랑크푸르트가 다시 무너지는 데에 공습은 필요 없다. 조금 더 외면하고 조금 더 부정행위에 익숙해지고 조금 더 내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면 충분하다. 진짜 붕괴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서서히 끓고 쌓이고 안에서부터 썩는다.
그리고 모두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쯤이면 다시 세울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것이다. 현대식 콘크리트 뒤편, 아무도 메우지 않는 사회의 균열. 프랑크푸르트는 한때 전후 독일의 자랑이었다. 회복과 성장의 상징. 하지만 이 도시는 단 하룻밤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붕괴는 서서히 진행되었다. 콘크리트 한 층이 더 쌓일 때마다, 거리가 현대화될 때마다,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통찰이 부족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지나치게 가속된 도시화, 통제되지 않는 주거비, 근시안적인 이민 정책은 프랑크푸르트를 심각한 사회적 분열로 몰아넣었다. 젠트리피케이션, 즉 가난한 사람들을 몰아내며 도시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미명 아래 은 오래된 지역을 고급 부동산으로 바꾸고 저소득층은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다. 혹은 더 나쁘게는 사회적으로 과밀한 구역에 쓸려 들어간다. 바흐노프 피어텔은 대표적인 사례다. 한때 노동계급의 동네였던 이곳은 이제 중독자, 노숙인, 성매매 여성, 실패한 이민자들이 모인 중심지가 되었다. 체제에서 밀려난 이들이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을 사회적 무기력의 수용소라고 부른다. 누가 그들을 벌해서가 아니라 도시는 조용히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한 곳에 모으자. 그래야 나머지가 숨쉬기 쉬우니까. 프랑크푸르트는 단지 공간의 이동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치관의 이동이다. 경제적 효율성이 인간 존엄보다 우선시되고 진보의 대가는 이름도 목소리도 없이 남겨진 인구다. 베를린은 혼란스럽고 프랑크푸르트는 조용하다. 그리고 그 침묵이 더 무섭다. 베를린도 문제는 많다. 치솟는 임대료, 노숙, 마약. 하지만 베를린은 혼란스럽고 어수선해도 등을 돌리진 않았다. 당국은 여전히 존재하고 공동체 네트워크는 작동하며 사회정책은 약자가 완전히 버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 혼란엔 양심이 있다. 대화와 응답의 정신이 있다. 프랑크푸르트는 다르다. 이곳에선 질서가 연민보다 우선이다. 공무원들은 감당 안 되는 이들을 피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한다. 소음도 시위도 갈등도 없다. 그저 조용히 시야에서 사라져가는 삶에 대한 냉담한 침묵뿐이다. 베를린이 자기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 싸우는 도시라면 프랑크푸르트는 영혼을 은행에 예치하고 찾는 걸 잊은 도시처럼 보인다. 현대성과 부유함의 표면 아래에서 프랑크푸르트는 무관심으로 인해 조용히 금이 가고 있다. 어떤 도시도 누구도 남겨둬선 안 된다고 믿는다면 이 글을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고 우리가 말하지 않는 진실을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곧 독수리 날기에서 다시 만나요. 더 나은 순간들이 당신을 기다립니다.